자, 여러분 운동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MCT짐의 김용관 트레이너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벤치프레스를 어떻게 하는지와 벤치프레스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벤치프레스 셋업부터 먼저 보시죠. 견갑 포지셔닝 하는 법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바벨을 이런 식으로 언더그립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팔꿈치를 모아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대흉근 그리고 전거근이 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견갑골이 몸에 상방회전이 된 상태로 붙게 될 거고요. 공중으로 몸을 띄워주시고 팔꿈치를 붙여주시면 대흉근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신 다음에 그대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을 경추, 목 부분에 넣었을 때 약간의 공간이 있게 되고요. 즉 경추의 전만 상태가 되고 흉추는 이제 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상적 후만 상태, 요추에 손을 넣게 되면 손이 들어가게 되는 요추의 이상적 전만 상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기 위한 셋업은 끝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립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으신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의 첫 골 같은 경우는 이제 팔꿈치에 잘 연결이 크게 돼 있고 요 골 같은 경우는 손목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내신 힘은 이 요척골을 통해서 손으로 가든지 혹은 벤치프레스가 만들어내는 스트레스가 이 요척골을 타고 여러분들 몸통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펴보시고 그립을 잡으실 때 반드시 끝까지 이런 식으로 보내주신 다음에 약간 사선으로 척골과 요골이 올 수 있는 요곳에 올려놓으신 다음에 강력하게 잡아주시면은 제대로 된 벤치프레스 그립을 만든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봐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립을 잡고 손목이 이렇게 꺾여버리게 된다면 이쪽과 이쪽 사이에 모멘텀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힘을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바벨이 이쪽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힘을 그대로 전환을 타고 바벨로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립을 굉장히 직선이 아니고 약간의 사선으로 잘 조절해서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넓은 그립보다는 처음에 운동을 하신다면 대흉근의 장력을 잃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좁혀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하실 것이 야, 이거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인데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는 3도 운동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네, 맞습니다. 3도를 많이 참여하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흉근 기능이 제대로 잘 되지 않으신다면 처음에는 약간 좁은 그립을 하시는 것이 여성분들이나 초보분들에게는 흉근 장력과 전거근의 참여를 제대로 만들어서 어깨가 안정화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벤치프레스가 처음이라고 하시면 대략 지금 나오는 검상돌기라는 곳에 바벨이 내려올 수 있도록 수직 움직임을 최대한 만들어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팔꿈치는 그냥 접는다는 느낌으로 몸통과 팔꿈치 사이의 각도는 45도 정도를 예상하면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와 주시고 검상돌기 찍고 그대로 손은 앞으로 뻗어주듯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끔 너무 등을 세게 잡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팔을 가지고 펴는 느낌만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팔을 앞으로 뻗는 동작을 이 부분을 잘 고정시켜 놓으시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내려와 주시고 그렇죠. 상체는 극도로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지금 가슴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가슴이 잘 스트레칭 됐다가 단축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벤치프레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직선에 가까운 약사선 내지는 직선 궤적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근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고요. 아까 미리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지금 보이는 이제 MCT짐 광화문점 김용관 트레이너의 한껏 펌핑된 대흉근 같은 경우는 수평 내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러한 수평 내전 움직임을 하는 것이 대흉근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뻗는 동작에서 전인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큰 근육의 횡단 면적 특성상 많은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죠. 그리고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수평 내전을 더 만들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플라이를 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한 선택일 수 있으나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상체 전체를 동원하는 근육이고 또 근력 증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슴 근육의 단축성 수축을 조금 차치하시고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삼각근, 삼두근, 전거근, 이제 복근 등등에서 사용에 굉장히 많은 참여를 느끼실 수 있고, 또 결국 다중관절 운동이라는 벤치프레스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꽤나 잘 고려를 해 주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이제 가동 범위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 가동 범위를 길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짧게 해야 되느냐, 가슴 꼭 찍어야 되냐 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주시죠. 가동 범위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중량을 가지고 내 몸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발전시키느냐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벤치프레스를 통해서 뭐 가슴 근육을 특히나 더 키우시겠다고 하신다면 가슴 근육에 집중을 해서 팔꿈치를 약간 좌우로 벌려주시면서 내려가 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그럼 대흉근에 장력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 다시 앞으로 팔을 쭉 뻗는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밀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용관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이 대단히 길지 않고 흉근의 기능도 좋기 때문에 완전 가동 범위가 나옵니다만, 만약에 흉근의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 정도까지, 주먹 하나 정도 있는 데까지, 혹은 약간 조금 더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흉근의 장력을 충분히 유지하시면서 장력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슴 근육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나는 웨이트 트레이닝, 그 중량을 가지고 내 신체를 발달시키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완전 가동 범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뭐 벤치프레스를 통해서 삼두 근육을 키우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완전 가동 범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벤치프레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흔히들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 뭐 보디빌딩식 벤치프레스,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위한 벤치프레스 정도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파워리프팅을 위한 벤치프레스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제 2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높은 아치와 넓은 그립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파워리프팅이라는 종목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그리고 팔이 짧아지는 것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내가 원래 몸통이 두껍고 팔이 짧다면 뭐 벤치프레스 챔피언이 되기 위해 태어난 체형이기 때문에 뭐 왈가왈부를 할 일 없겠습니다만, 이제 김용관 트레이너 같이 뭐 적당히 비율이 좋은 몸을 타고났다면 이제 숄더 패킹이나 아니면 하이 아치를 통한 가동 범위의 감소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한번 시범 보여주시겠습니다. 넓은 그립으로 잡아주시고 날개뼈를 뒤로 잘 모아주신 다음에 패킹을 해주시고, 등 근육들에 확실히 힘을 주신 다음에 가슴을 최대한 많이 들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레그 드라이브라고 하는 하체를 쓸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가슴을 한껏 더 들어 올려볼까요? 어깨 뒤로 더 모으고, 자, 이 상태에서 가슴이 마중 나가면서 바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와 주시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레그 드라이브와 함께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왔다 갔다 가슴을 들어 올려주시면서 그대로 밀어주시고, 2개만 더 가슴을 들어 올려주시면서 그대로 밀어주시고, 가슴을 들어 올려주시면서 그대로 밀어주시고, 됐습니다. 거기까지. 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완전한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는 아닙니다만,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디빌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뭐 가슴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런 척골 쪽에 있는 게 잘 올려놔 주시고, 이제 주먹은 너무 또 세게 잡지는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근육에 집중하는 게 좋으니까요. 좌우로 잘 벌려주시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아까보다는 몸통과 겨드랑이 사이 각도가 45도보다는 약간 높은 이제 90도와 75도 사이 정도의 각도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검상돌기보다는 약간 위쪽에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흉근 발달을 위한 벤치프레스라는 조금 더 적합한 목적을 가지고 보디빌딩에 하는 벤치프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리고 저희가 처음 할 때 했던 일반적인 웨이트 리프팅, 즉 웨이트 트레이닝식 벤치프레스라는 것은 사실 뭐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뉴트럴한 포지션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 이도 저도 아닌, 혹은 이제 다 같은 근육들, 어디 하나 우세하게 쓰이는 근육은 없는 그러한 체력 단련을 위한 벤치프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서 혹시 운동을 그냥 취미로 하시거나 나는 그냥 몸 좀 적당히 좋아졌으면 좋겠고 부상당하기 싫은데 라고 하시면 저는 이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아까 하신 대로 포지션을 잡아주시고 그대로 올려주시겠습니다. 보통 올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붙여주시고, 자, 넓게 잡아주세요. 아까처럼 약간 좁게 잡아주신 다음에, 그렇죠, 꺼내주시고
이 상태에서 대략 검상돌기 쪽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게 어깨가 좀 편하기 때문에 내려와 주실까요? 그렇죠. 45도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수직에 가깝게 쭉쭉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략 이건 약 사선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수직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보시면은 아치도 너무 크지 않고 가슴 근육과 등 근육 그리고 삼두 그리고 전면 삼각근 등에 적절한 개입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복근에도 힘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용 벤치프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 보조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벤치프레스 보조 운동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십니까? 푸시업. 푸시업. 네, 그렇죠. 벤치프레스는 이제 오픈 키네틱 체인 워크아웃이라 그래서 열린 사슬 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손이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푸시업은 어디가 움직이죠? 내 몸이 움직이는 그렇죠. 몸이 움직이는 거죠. 내 손의 좌표가 고정되고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푸시업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벤치프레스의 거의 최고의 보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좀 보디빌딩 혹은 웨이트 트레이닝 관점에서 설명을 한다면 3두 내지는 2두 운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3두 운동은 그렇다 치는데 왜 2두 운동은 벤치프레스 보조 운동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3두의 기능이 뭐죠? 팔꿈치의 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팔꿈치를 펴시는 거랑 2두에 강한 힘을 주고 팔꿈치를 펴실 때 3두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두, 3두 근육 가리지 말고 팔 운동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 벤치프레스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야, 벤치프레스 가슴으로 미는 거 아니냐? 팔로 밀면 이제 벤 알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벤치프레스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고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거라면 팔을 참여시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팔을 접고 펴는 데 있어서 벤치프레스에서 팔 근육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생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슴 운동은 아까 우리 김용관 트레이너께서 푸시업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랩풀다운류도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랩풀다운 같은 경우는 왜 도움이 되게 되느냐? 이제 보통 이제 벤치프레스 챔피언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보통 벤치프레스는 이제 등과 삼두로 미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벤치프레스를 무겁게 드는 관점에 있어서 그 말은 전 더 이상 참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아까의 2두, 3두 기능과 마찬가지로 등과 가슴의 기능이 1대1로 완전히 기량작용을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슴 근육이 좋으신 분들은 거의 100이면 100, 등 근육도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우리 몸에서 균형적인 발달과 특정 부위의 큰 발달을 위해서는 반대쪽 근육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근육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특정 부위를 발달시키고 싶으시면 그 반대편 부위도 충분히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전체적인 사이즈나 여러분들이 발달시키고 싶은 그 근육의 발달 정도 모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김용관 트레이너와 함께 한 벤치프레스 교육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원분들을 가르치실 때 이월 영상을 쓰셔도 혹은 참고하셔도 좋고요. 일반적인 운동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께서도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MCT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한마디 하시죠. 광화문에서 PT를 받고 싶으면 김용관 트레이너를 찾아뵙는데 강원점에 오시면 제가 잘해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